사람들은 3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우습게 알아요. 나랑 나이는 똑같은데 얘는 월급이 500이라더라, 누구는 월 1000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주변에서 계속 들리니까 현실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월급충, 300충 이런 비하적인 용어들도 보이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00만 원이라는 월급이 사실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물론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아마 4천에서 5천 정도가 통상적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설문조사가 있어요. 올해 HR 테크 기업 웬티드랩에서 직장인의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20, 30대 응답자 600명 중에서 배우자의 최소 연봉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은 4천에서 5천을 배우자 연봉을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봉 4천이라는 건 실수령액이 294만 원이에요. 즉 이른바 300중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들의 연봉 수준이 결코 평균 이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실제 세후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4,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39만 원보다 61만 원이나 더 많은 소득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사회초년생들은 200만 원대의 월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주식 투자로 막 몇십억씩 벌었다, 유튜브에서 부업으로 월 1000, 월억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현실 감각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월급 180만 원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월급이 작다는 핑계로 적금을 하나도 안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월급이 조금씩 올라서 300을 찍은 적도 있지만 결국 제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돈을 모으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씀씀이는 더 커져서 막 옷을 2만 원, 3만 원짜리를 사도 될 걸 막 10만 원짜리를 사게 되고 비싼 배달 음식에도 쉽게 막 지갑이 열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는 게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습관을 못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비 습관이 생겨서 월 300만 원 월급을 누구보다 빠르게 1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비 습관은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볼까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는 왜 돈을 모으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충동 구매를 좀 방지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모으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가 있어야 남들이 뭐를 하든 화려한 SNS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죠. 예전에도 욜로 인생 유행했던 거 아시나요? 원래는 한 번뿐인 인생 용기 있게 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좀 즐기면서 살아 라고 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런 삶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변명이 되니까 돈을 모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다라면서 돈을 마구마구 쓰는 삶이 SNS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가장 최근엔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에 막 몇십만 원씩 쓰고 비싼 명품을 사는 게 열풍처럼 번졌던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 통장엔 계속해서 돈이 쌓이고 있다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소비를 시스템화 시켜요. 월급을 버는 것보다 덜 쓰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체크, 현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뇌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이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선 돈을 세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월급을 지키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소비를 시스템화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야 당장 돈이 없을 때 미래의 내가 지불할 거라면 돈을 마구 쓰지 않게 되고, 당장 내 돈이 아니니까 타격 없이 막 소비하는 습관도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에 월 40만 원을 넣고 나머지 여유 금액은 다 적금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번 달 무조건 이 40만 원 안에서 지출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방법은 바로 기록입니다. 모든 지출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지출이 몰리는 3가지 카테고리만 추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식비, 배달비, 쇼핑 앱 결제, 이렇게 3가지만 지출을 항목을 정하고 한 달간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패턴이 보일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배달 앱을 켜는구나. 새벽 1시에 무의식적으로 쇼핑을 하네? 돈을 막는 건 억지가 아니에요. 왜 쓰는지를 알아야 새는 돈을 막을 수 있고 또 모을 수도 있는 거죠. 이유가 후회스러운 소비라면 하지 않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신이 가장 많이 쓰는 지출 분야 3가지를 써보면 이걸 한눈에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장 뭐에 많이 쓰고 있는지,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있는지 같은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돈을 잘 모으는 사람과 잘 못 모으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왜 돈이 모이지 않는가? 에 대한 본질을 찌르고 있죠. 책 저자 폴 포돌스키는 빈민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투자관리 회사를 설립한 분입니다. 책에는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과 잘못된 습관을 바꿨던 일을 사례로 들면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기르고 차분해지는 걸 강조를 해요.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화, 시스템화가 가능하다면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제대로 돈을 모으고 불린다고 했을 때 그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를 벌어야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사람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충분한 돈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20년 동안 써야 하는 노후 자금만 있으면 충분할 거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책에서 정리한 나에게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공식을 같이 볼게요. 필요한 금액은 연간 지출에 남은 기대 수명을 곱해주고, 그리고 오차 범위와 세금을 더한 값을 더해줍니다. 이 공식에서 예를 들어 은퇴한 70대의 노부부가 연간 4천만 원씩 쓰고 20년 동안 살 거라고 하면 4천만 원 곱하기 20년 더하기 오차 범위 플러스 세금을 했을 때 8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최소 8억은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혹은 30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비혼주의 남성분이 연간 2천만 원을 소비를 하고 앞으로 60년을 더 살 거다라고 하면 최소 12억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회사 퇴사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니 12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12억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커리어를 쌓아서 내 월급을 더 빨리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으로 돈을 더 빨리 모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나에게 충분한 돈은 얼마인지 이번 기회에 계산을 해보고 목표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 전략 수업. 이 책은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자는 돈의 개념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돈만 만지면 손을 바로 씻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돈을 더럽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돈에 대한 나의 생각,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진짜 신기하게도 이를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재테크를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통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셨으면 좋겠고요. 10억을 모으기 위한 부의 전략까지도 현실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